감히 낡아빠진 습관, 썩어빠진 생각 따위가 여러분의 정신이라는 광활한 대지를 황폐화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트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제대로 씹어 먹은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드디어 하와이 데저텍 대작 시리즈 4부입니다. 1, 2부에선 낡은 패러다임을 싹 뽑아버리고 3부에선 구체적인 패러다임 대전환 방법론을 다뤘죠. 그냥 거기서 끝나도 무리는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잘 살아가는 본질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들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밥 프록터 부의 확신과 나폴레옹 힐의 부자의 사고법, 이 두 책에서 말하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왜 경제적 자유를 원해야 하는지 그 4단계를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은 반응이 아닌 대응을 배우셔야 합니다. 뭔 소리냐? 자, 우리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반응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모든 일에 반응하는 식의 태도는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발작 버튼을 가지고 사는 것,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나서 곧바로 화를 내면 여러분의 선택권을 그 사람에게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도록 허용하고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멈추고 잠재의식에 휘둘려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응은 다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다면 주위를 둘러보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말은 진실이 아니다.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저 저 말을 왜 하는지 궁금할 뿐이다. 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극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두려면 본인이 반응형 인간인지 대응형 인간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은 반응형이에요.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너무 빨리 반응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발작 버튼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응을 하려면 반드시 자극과 행동 사이 공간에 생각이란 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응을 할 때 사람들이 막 뭘 생각하고 뭘 느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일에 반응을 하는 걸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육체적인 차원의 순서로 나아가는 거예요. 몸이 먼저 나가게 하지 마세요. 이제 사물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얼마를 벌지 직접 정하세요. 자, 그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삶을 살면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내가 직접 정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내가 얼마 벌 수 있게 해주는지 결정해주는 수동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데 아니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단연코 패러다임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나 돈 많이 주세요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엔 보상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시간을 어떻게 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의 결과로 바뀌는 또 다른 인생 영역은 바로 시간의 활용입니다. 누군가에겐 하루가 더 길고 누군가에겐 더 짧은 건 다름 아닌 패러다임 문제예요. 우리는 시간을 압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을 압축하라는 시간 압축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시간 압축까지 말씀드리기엔 힘들 것 같고요. 대신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압축 파일은 같은 용량에 더 많은 파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얼마를 벌지 정하고 시간을 압축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를 원하셔야 해요. 돈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이제는 매일 대출을 어떻게 갚을지 생각하는 정신이 온통 거기에 저당 잡혀서 자유롭지 못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셔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책임진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는 내가 책임진다. 아이들에게도 책임감을 갖는 거지 아이들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죠. 내가
자유를 누리고 안 누리고는 아주 개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놀고 먹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자유라는 단어로 표현되기엔 너무 거대한 개념이기도 하죠. 내가 나답게 사는 것, 이게 곧 자유이고 돈에 구속되지 않을 때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진짜 꼭 아셔야 해요. 그리고 이 기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정신을 다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신에 길을 들여보세요. 빳빳한 새 종이를 가로든 세로든 특정한 방식으로 접은 다음 그 종이를 펼쳤다가 다시 접어보세요. 이때 종이는 정확히 접힌 선을 따라 접힐 겁니다. 우리 정신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길들여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길들여진 방식대로 작동하죠. 그러니 이 길을 제대로 들이셔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습관은 성공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에 대한 격언들을 살펴보면 습관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마치 습관이라는 거대한 소나기에 막 뒷덜미를 잡혀 끌려다니는 습관의 노예처럼 보이게 만들거든요. 오늘부턴 다릅니다. 습관은 여러분이 통제하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지배하고 활용해서 마음대로 부리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습관을 길들이세요. 감히 낡아빠진 습관, 썩어빠진 생각 따위가 여러분의 정신이라는 광활한 대지를 황폐화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폴레옹 힐은 습관이라는 건 행동이 얼마간 머물며 지나가는 정신의 들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나다니면 원래 길이 아닌 곳도 땅이 다져지고 깊어지면서 조금씩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엔 진짜 길이 되어버리고요. 여러분, 지금 정신에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 땅을 다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정말 뭐든 처음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차차 쉬워질 거고요. 기왕 만드는 김에 주변의 장애물도 말끔히 치워 새로운 길을 깊고 뚜렷하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언제든 그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깊고 뚜렷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진짜 머리도 좋고 수완도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데도 이상하게 자꾸 목표 달성을 못하고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물고 늘어지는 끈기. 여러분, 정신에 새 길을 들이기로 작정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이때만큼은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끈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신감이 없어서 포기해요. 자신감은 남들이 보기에 뭐 호탕하고 호전적인 그런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믿고 가는 의지, 아주 단단한 정신 근육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폴레옹 힐은 세계적으로, 그것도 압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정말 면밀히 분석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자신감을 가졌는지 그 공통된 특징들을 뽑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보상의 법칙과 황금률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돈이나 지위, 모든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철학, 태도라고도 할 수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먼저 보상의 법칙을 살펴볼까요? 한 은행 직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아온 그는 눈앞의 돈다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훔쳐 도주했어요. 18년간 도망자 신세로 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는 완전히 지쳤고 오히려 돈이 없었던 18년 전보다도 훨씬 안 좋은 행색으로 살아갔죠. 마침내 젊음의 흔적이 싹 사라지고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해버린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도망 다니는 걸 포기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동네 보안관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제가 18년 전 바로 그 빌 존스예요. 보안관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네, 존스 씨, 반갑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죠. 아니, 이게 무슨... 그는 보안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내가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뒤쫓았던 범인이라고요. 18년 전 은행에서 3,000달러를 훔친 범인입니다. 그러자 보안관이 대답합니다. 어르신, 저희는 그런 분을 쫓은 적이 없습니다. 네, 수배자 파일을 전부 다 뒤져봐도 빌 존스에 대한 사건 기록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리곤 몇 가지 질문을 거친 끝에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당시 존스가 문제를 일으킨 그 은행은 직원 횡령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단단히 입막음을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던 이 낡은 행색의 방랑자는 18년간 도망자 신세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닌 겁니다. 그는 순간 쓰러질 것 같았고 잠시 앉아도 되는지 물었죠. 그리고는 한참 동안 생각에 빠졌습니다. 보안관은 그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죠. 보안관의 눈에는 그가 마치 절박한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처럼 깊고 끔찍한 미스테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는 그렇게 스스로 벌을 주고 있었던 거죠. 보상의 법칙에 따라 자기 스스로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정말 아무도 몰랐지만 이 사람 빌 존스는 자기 스스로 알았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셨어요. 그게 성공이죠. 그런데 아무도 몰라줘요. 그런데 무슨 상관인가요? 이 보상의 법칙에 따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했던 바로 그 삶을 하루하루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걸 제안하면서 뭐 어때? 아무도 모르는데 라고 말하면 내가 알잖아. 나는 다 알잖아. 라는 이 대답이 바로 이 보상의 법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상의 법칙은 사람도 가리지 않아요. 이 법칙을 유리하게 쓰느냐 불리하게 쓰느냐는 여러분의 자유고요. 무엇보다 이 법칙은 중력의 법칙만큼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법칙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신은 아주 비옥해서 일단 씨앗이 그 땅에 뿌려지면 어김없이 그 씨앗의 형질에 맞는 작물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매시, 매분, 매초 자신의 정신에 씨앗을 심죠. 계획도 없이 무작위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아무 씨앗이나 그냥 뿌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준비된 계획을 따르고 세세하게 작성된 설계도를 기준으로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셔야 합니다. 정신에 계획 없이 아무 씨앗이나 뿌렸으면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길 기대한다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위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건실한 사람도 추락합니다. 추락했던 사람도 다시금 날아오르죠. 출발점은 한 곳, 정신입니다. 상상한 그 이미지가 현실화되는 건 오직 시간의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황금률은 무엇일까요? 나폴레옹 힐은 어느 날 한 과학자를 만나 황금률이란 개념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 과학자는 말합니다. 세상에 알려진 모든 질병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 집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상호 협력하며 본래의 기능을 계속하면 정말이지 완벽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에게 이 내용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세상에 알려진 모든 질병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없다는 주장과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 완벽히 건강할 수 있다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 그는 이 주장을 어떻게든 연결시켜야 했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전 세계인이 한자리에 모여 완벽한 인간 형상을 이루며 서 있는 모습을 그렸다. 빽빽이 모인 사람들의 전체 덩어리는 멀리서 보면 거대한 인간의 모습을 닮았다. 그리고 우리 개인은 하나의 세포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러니 이 세포들은 조화롭게 협력해 균형을 이뤄 나가야겠죠. 반나절만 일하고 하루치 일당을 받고 싶은 것은 황금률에 위배됩니다. 본인만 생각하고 주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망각하는 것도 황금률에 어긋나죠. 남이 주는 것만 취하고 적절히 보상하지 않는 것도 이 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황금률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그냥 내팽겨치고 있는 건 아닌지, 갖은 핑계로 여러분이 진짜로 살아야 할 삶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균형이 발생해서 조화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네, 여러분은 이제 중요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사람도 될 수 있죠. 여러분은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중점 목표를 100번씩 쓰고 말하세요. 큰 소리로 말하는 건 발성기관 근육이 움직이고 생각을 현실화시키는 신체 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글로 적는 건 손의 근육이 움직이고 그 생각이 물리적 현실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았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이 넓은 세상에서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정말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건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저도 100번을 쓰고 1000번을 외치는 것, 정말 그것부터 시작했거든요. 물리적인 실체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진짜 그것부터 시작이었는데 그게 다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소리내어 말하고 외쳤던 것들이 지금 제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누군가 단 한 분이라도 인생이 바뀔 수만 있다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1%, 0.1%라도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목소리가 다 쉬더라도 언제고 다시 이번 4부작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또 만들고 말씀드리고 할 겁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최소한 돈으로는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목소리 없이도 여러분의 하루가 즐겁다면, 이틀째도 즐겁다면, 삶의 모든 육하원칙을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정하고 이게 자유다 느껴지신다면 그때는 이 채널에서 독립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끼는 주변 사람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자라나는 세대, 인생이 바뀌길 바라는 그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더 가치 있는 곳에 여러분의 인사이트와 에너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하는 지금 치열한 이 순간을 나중에 웃으면서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원래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게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단 한 가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